안녕하십니까. 신규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제가 새벽에 국방TV의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우크라이나가 정말 과감한 작전을 통해서 러시아의 전략 자산이죠. A-50U 메인스테이 조기 경보 통제기를 또 격추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러시아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당했는지 최근에 지금 일주일간의 전투기, 최신 전투기 수호이 34, 수호이 35 마구마구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정말 최강의 전략 자산이 또 격추됐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나토가 계속 서로 간에 위협을 주고받고 있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투팔레프 160M2 블랙잭 전략 폭격기를 딱 타고 무력 시위를 딱 하니까 미국이 바로 그 다음날 그래 우린 더 좋은 거 더 센 거 보여줄게 하고는 바로 러시아 최대의 전략 기지죠. 무르만스크 코앞에 B-1B 폭격기 2대를 전개시켜 버리는 도발을 했는데 점점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죠.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자, 미국군은 동계작전 보급용으로 스노우모빌을 도입하는 것을 실험 중이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러시아는 BMP-1 보병 전투장갑차의 포탑을 제거하고 30mm 기관 포탑을 설치하는 개량에 들어갔다 라는 소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육군이 동계작전에서 보병부대 보급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레저용 스노우모빌을 대량 도입해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노우모빌에 썰매를 달아 보급품 수송은 물론 병력, 환자 수송 용도로도 실험 중이라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 2번 함인 존 F 케네디가 전자기식 사출기 이멀스 시스템을 이용한 중량물 사출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지난해 인도되었어야 할 이 항모는 건조 일정 지연으로 내년에 인도될 예정인데, 케네디 항모의 전력화 일정이 니미츠 항모의 퇴역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구시대 유물이 된 MD-530 계열 헬기가 신형 훈련 헬기와 공격 헬기 모델로 다시 출시됐다는 소식입니다. MD 헬리콥터스가 훈련용 TH-530 헬기, 공격용 AH-530 헬기 모델을 각각 재출시하고 여러 나라와 판매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중무장 공격 헬기들의 호의를 받으며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의 최전선 부대를 시찰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우디우카 지역에서의 승리를 자축하고 노획한 무기들을 살펴봤다는데, 이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M113 장갑차를 자주 박격포로 개조해 운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치장 창고에 보관 중이던 대량의 BMP-1 장갑차를 BMP-1AM 사양으로 개수해 일선에 배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쓸모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 73mm 주포탑재 포탑을 떼버리고 대신 BTR-82에 탑재된 30mm 기관 포탑을 설치했다는데, 이제 이 장갑차 보병부대 화력 지원용으로 사용되려는 모양입니다. 네, 영화 우리 첩보 영화 이런 거 많이 보면 이런 거 등장하죠. 007 영화를 봐도 등장하고 하는데, 거기서는 전투용으로 사용하죠. 그런데 이 미국군이 전투용이 아니고 보급용 또는 환자 후송용 이런 것들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뒤에 썰매를 달고 여기에 보급 물자를 실어서 설상 전투를 하는 우리 특수부대나 보병부대 지원을, 군수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부상자가 발생한 것을 여기 썰매에 싣고 후송시켜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지금 테스트 중이라고 하는데, 스키 타고 끌고 가고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이게 점프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조금 우려는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존 F 케네디 항모에 붉은 게 얹혀져 있습니다. 이게 전투기는 아니고 전투기를 모사한 그냥 철덩어리입니다. 이게 지금 36톤짜리예요. 36톤. 그리고 이 존 F 케네디 항모는
재원상으로는 45톤까지의 비행기를 강제 이륙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36톤 테스트를 했고 F-35C 같은 경우에 31톤이죠. 슈퍼호넷 한 30톤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운용하는 이 전투기들은 충분히 어떤 그 데이터 축적이 가능한 그런 중량의 물체를 지금 쏘는데 성공했다라는 거고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여기에 옆에 또 뭐가 있는데 이거 뭐지 하고 보니까 번호가 새겨져 있네요. 바로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 퇴역했죠. 사상 최초의 원자력 항공모함이라고 엔터프라이즈 그게 지금 해체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좀 마음이 또 짠하기도 하네요. 아무튼 해체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새로 짓고 있는 존 F 케네디가 양옆에 있는데 문제는 존 F 케네디가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도에 미 해군에 인도되었어야 할 것이 이제 이렇게 사출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인도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의 예산 지원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이렇게 딜레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존 F 케네디가 들어오면서 니미츠 항모가 퇴역을 했어야 돼요. 니미츠 항모는 원자로 교체 타임이 지났죠. 그런데 존 F 케네디가 2년이나 딜레이 되기 때문에 그럼 니미츠가 2년을 더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원자로 상태가 안 좋고 이걸 더 사용해야 되냐? 만약에 이 원자로를 개수를 하려고 입고를 시키면 5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또 의미가 없죠. 그래서 니미츠를 어떻게 대체제로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크게 되겠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보던 헬기죠. 500MD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그거 이제 LAH로 대체를 하는데 이 500MD의 뭐 그냥 그 엔진 출력 강화형이에요. MD 530 그래서 지금은 뭐 TH는 그 트레이너 그러니까 이 훈련용 그리고 AH는 어택 공격 헬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이 둥근 물체는 12.7mm 기관총 포드예요. 그래서 양쪽 다 기관총 포드를 달고 있는데 한쪽만 기관총 포드를 달고 한쪽은 헬파이어 미사일 한 발을 달든지 한쪽은 기관총 포드를 달고 한쪽은 70mm 이 로켓 포드를 장착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한 화력 지원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 뭐 전부 드론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주 오래된 이 500MD 계열의 성능 개량형이 지금 다시 재출시되어서 어떤 나라가 관심을 갖게 될지 그건 뭐 제가 조금 의문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보잉이 뭔가 한번 해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다. 원래 맥도날드 글라스였죠. 그래서 MD니까 그걸 또 보잉이 인수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보잉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다시 MDH라는 MD 헬리콥터스라는 회사인데 과연 누가 살까라는 의문이 드네요. 자,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K242 그러니까 K200 장갑차에다가 4.2인치 박격포 얹은 K242 또는 K281 그러면 K200 장갑차에 81mm 박격포 얹은 자주 박격포 모델 이제 그런 건데 우리 K200이나 미국의 M123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새로운 형상의 박격포가 있는데 이걸 이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아우디우카 점령한 기념으로 현장 순시를 갖고 여기에 이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무기를 노역한 걸 보여주는 과정에서 이 영상이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박격포를 자주화해서 쓰고 있구나라는 첫 사례가 지금 보이게 된 거죠.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새로운 무기체계다. 물론 이 무기체계가 새로운 건 아니고 우크라이나군이 쓰고 있는 무기로서는 새로운 거다라는 건데 그동안 큰 활약을 했을 텐데 이렇게 멀쩡하게 노역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자, 이 BMP-1입니다. BMP-1 그런데 아주 뭐 그냥 새 거죠. 그래서 창정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 BMP-1인데 포탑이 달라요. BMP-1은 원래 73mm 포탑인데 그게 뭐 정확도도 떨어지고 미력도 떨어지고 또 탄약도 요즘 뭐 호환도 안 되고 하니까 이걸 30mm 기관 포탑으로 대체를 했고 이게 지금 무인 포탑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병 화력 지원용으로 쓰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무인 포탑이. 자, 주요 소식 첫 번째입니다.
지난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폭격기 탑승 무력 시위가 발표된 직후 미국이 러시아 최대 전략시설과 가까운 곳에 초음속 폭격기를 전진 배치했다는 소식입니다. 당분간 이곳에 머물며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무력 시위를 실시할 예정이라는데 유럽 분위기가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B-1B 초음속 폭격기 2대를 중심으로 한 폭격기 태스크포스 BTF를 구성해 현지 시각 2월 23일 스웨덴에 파견했으며 해당 전력은 당분간 미 유럽 아프리카 사령부의 통제를 받아 책임구역 내에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미 유럽 아프리카 사령부가 현지 시각 2월 24일 밝혔습니다. 미국은 본토 사우스다코타주 엘스워스 공군기지에 주둔하던 제28 폭격 비행단 소속 B-1B 랜서 폭격기 2대가 23일 스웨덴 룰레오 칼락스 공군기지에 전개했다라며 이번 배치는 BTF 임무를 위한 것으로 폭격기와 지원 병력, 장비와 물자 등이 함께 이동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룰레오 칼락스 공군기지는 핀란드 국경에서 약 92km 떨어진 곳으로 스웨덴 북동부 지역의 주요 거점 공항으로 운용되는 곳인데요. 미 공군은 이번 BTF 전개가 잠재적 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BTF 전개는 하루 전인 2월 2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신형 투플레프 160M2 초음속 전략폭격기에 직접 탑승해 핵 공격 능력을 과시하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 우크라이나 F-16 공여가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위협한 것에 대한 미국의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룰레오 칼락스 공군기지 B-1B 배치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곳이 러시아 전략원잠 운용 거점인 무르만스크 해군기지에서 아주 가깝기 때문인데요. 이곳에서 이륙한 B-1B 폭격기는 이륙 직후 안전 공역에서 무르만스크에 대량의 제즘 미사일 공격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개된 B-1B는 룰레오 칼락스 공군기지에 들어가기 전 발트 일대 칼리닝그라드 인근에서 선회 비행하며 러시아에 대한 무력 시위를 실시했는데요.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나토의 무력 시위 강화가 러시아의 추가 도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B-1B 폭격기가 착륙합니다. 여기가 스웨덴 북부 지역 핀란드 국경에서 9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고 핀란드의 동쪽은 바로 러시아죠. 자,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왔죠. 이 남쪽에서 올라올 때는 여기는 좀 잘려져 있지만 칼리닝그라드, 그러니까 러시아의 발트 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바로 동떨어져 있는 러시아 영토죠. 칼리닝그라드 상공 인근에서 무력 시위 한번 하고 그리고는 이제 발트해를 쭉 관통해서 왔다가 북상에서 착륙을 하는데 여기 바로 옆이 여기가 이제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또 바로 옆은 또 러시아죠. 그래서 여기서 직진으로 또 동쪽으로 가면 무르만스크가 있죠. 무르만스크는 바로 러시아 북방 함대, 북극 함대의 기지인데 여기에 핵 잠수함 다 있죠. 그래서 무르만스크까지 불과 500km. 그러면 여기에서 딱 뜨자마자 핀란드와 스웨덴의 방공 지원을 받는 그 공역에서 제즘 기본형 쏘면 370km 그리고 사거리 연장형인 제즘 ER 쏘면 900km 이상 날아가죠. 스텔스. 그거 24발 탑재하고 있는 게 2대가 온 겁니다. 그 왜 왔냐? 바로 하루 전날 이런 일이 있었죠. 푸틴 대통령이 투플레프 M2 블랙잭 폭격기 조수 부조종석이죠. 거기에 탑승해서 30분간 이제 비행을 하면서 이거 우리 전략 핵 폭격기야 하고 이제 자랑을 했고 그날 이 블랙잭 폭격기 신형 4대를 러시아가 인수받았죠. 이제 실전 배치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은 또 왜 벌어졌냐? 바로 그 전에 이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모가 기함이 되고 지금 뭐 40여 척의 나토 인합 함대가 지금 이 노르웨이 바로 서쪽 해상에서 또 무력 시위 중이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서로 간에 지금 경쟁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온 이 B-1B 폭격기는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상당 기간 주둔하기 위해서 BTF 임무를 띄고 운영 요원, 정비 요원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상당 기간
푸틴 대통령의 뒤통수가 뜨끈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뒤통수가 확 터져버릴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안전지역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항공우주군 최고의 전략자산 중 하나인 A-56 메인스테이 조기 경보기를 또 격추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크림반도가 아닌 후방 깊숙한 곳의 크라스노다르 지역 상공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장거리 지대공 무기를 이용해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주 예이스크 공군기지 상공에서 러시아군 전략 항공기를 격추했으며 현지에서 격추된 항공기의 잔해를 확인했다고 현지 시각 2월 24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공군과 합동작전을 수행해 아조프에 연안의 러시아 공역에서 A-56 조기 경보기 한 대를 격추했다라며 이번 작전을 통해 최소 3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러시아 전략자산이 파괴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도네츠크 전선으로 전진 배치된 S-200 방공 시스템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불레다르 전선에서 직선 거리로 150km 넘게 떨어진 예이스크 인근 공역을 채공 중이던 A-56 조기 경보기를 요격하기 위해 비밀리에 전선 인근으로 S-200 방공 시스템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SA-5로 잘 알려진 이 장거리 방공 시스템은 길이 10.6m, 발사 중량 7톤이 넘는 거대한 미사일인데요. 지령 유도와 반능동 레이더, 복합 유도 방식을 사용해 최대 300km 거리에서 표적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A-56가 매일 일정한 구역에서 선회 비행하는 것을 포착하고 이들을 잡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는데요. 서방제 방공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먼 거리의 A-56를 잡기 위해 사거리 300km의 5V-28 미사일을 사용하는 S-200을 가져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월 15일에도 아조프의 상공에서 A-56 한 대를 잃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격추로 인해 전체 보유 14대 중 실제 가동되는 8대의 조기 경보기 전력의 4분의 1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 17일부터 불과 일주일 사이 수호이 34 5대와 수호이 35 2대를 격추하며 동부전선 상공에서 러시아군의 혼을 빼놓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강의 조기 경보기, 도대체 실제 성능이 어떻기에 이렇게 쉽게 격추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정도의 미사일에 조기 경보기가 격추된다? 물론 조기 경보기 딱 봐도 아주 기동성이 든중하게 생겼으니까 물론 걸리면 격추될 수밖에 없는데 이 정도의 레이더와 장비를 탑재하고 있는 조기 경보기는 그런 미사일 정도 날아오면 그냥 재밍시켜서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니까 만드는 그런 능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도 격추당했다라는 건데, 자, 위치가 어디냐? 지금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크라스노다르 러시아 본토죠. 예스크 공군기지 이 지역 상공에서 그냥 뺑글뺑글 돌면서 여기 있는 로보티네 전선 이쪽 지역의 자포리자 전선을 지금 방공 통제해주고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불레다르에서 불과 150km. 그런데 미국이 전해준 패트리어트 팩2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 공군도 가지고 있지만 사거리가 150km죠. 그래서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수호이 34 전폭기 5대 그리고 수호이 35 전투기 2대 등 7대의 최신 전투 전폭기를 격추시켰는데 이때 이제 미국이 지원해준 팩2로 격추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팩2는 150km인데 이거는 150km 넘죠. 그런데 또 불레다르가 최전선인데 여기에 그런 방공무기 바로 가져올 수 없죠. 그래서 적의 포 사정권 밖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최소 한 7, 80km, 전선에서 7, 80km 이상은 떨어져서 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걸 잡기 위해서 이걸 가져온 겁니다. 정말 거대한 미사일이죠. 바로 S-200. S-300도 있고 S-400도 있는데 S-200. 바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SA-5입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과 똑같은 모델은 없고 이 미사일은 OV-28, 북한은 OV-21.
이건 300km 날아가고 북한은 250km 날아가요. 북한이 더 구형입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에 맞은 게 정말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한 것이 이건 그냥 능동 유도 방식도 아니고 그냥 올라가고 딱 해주면 알아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레이더로 이 발사 원점 그 레이더로 이를테면 쪼아서 유도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면 물론 이 미사일의 속도가 마하 4 정도 되니까 뭐 수분 만에 날아올 수 있는 거죠. 250km에서 300km 정도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대에 만든 지령 유도 방식의 이런 구형 미사일을 맞아버렸다. 이건 뭐냐? 이 조기 경보기에 전자전 장비가 전혀 없다 이거예요. 이건 레이더에서 이 미사일로 유도해주는 그 통신, 그 전파 요것만 탁 끊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좀 엉뚱한 데로 날아가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 통신을 탁 끊어주는 이게 없다라는 겁니다.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 S-200, S-300 다 자기네들이 만들었으니까 그 전파 특성을 알아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죠. 뭐 미국의 패트리어트도 아니고 이게. 그런데 여기에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주장하는 이 러시아가 주장하는 A-56, 뭐 미국의 E-3보다 우리가 더 좋아라고 주장하는 이 조기 경보기의 성능이 정말 형편없다. 그리고 전자전 능력도 거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 공군의 피스아이는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게 우리 피스아이 조기 경보기 도입할 때 워낙 장비 이것저것 뺀 게 많아요. 이런 거 생존 장비는 절대로 안 뺏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이 러시아가 이 A-56 조기 경보기를 14대 만들었는데 8대만 지금 가동이 된다고 하죠. 근데 그 중에 지금 2대가 격추되었습니다. 그런데 극동에서도 방공해야 되죠. 이 중부 지역에서도 방공해야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 전선으로 뭐 전부 다 투입할 수 없는 러시아 입장인데 이제 6대밖에 안 남았으니 조기 경보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이제 시간대가 등장하게 됐다라는 기쁜 소식, 고소한 소식. 역시 러시아제 무기는 카탈로그 성능하고는 전혀 달라. 까보니까 러시아제네. 까보로의 끝판을 보여주는 이런 점과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